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 대령은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며 부하들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최근 조 대령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란 명령을 받은 뒤 대기 중인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 대령은 이후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쯤 다시 시민들이 다칠 수 있으니 서강대교를 넘지 말란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병력 대기 지시를 내렸을 땐 이미 계엄이 해제된 뒤였고 계엄 당시엔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를 여러 차례 증언했고 지난해 9월엔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대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저도요.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관련해서 거의 대한민국에서 2차 종합특검에 올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거의 유일무이한 기자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네. 오혁진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나 이거 보도 보고 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내란 당시에요.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엄군들이 추가되는 병력들 마포대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조성현 대령. 조성현 대령 우리가 얼마나 칭찬 많이 하고 상 받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막 눈물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막은 공로가 인정이 돼서 네. 보국훈장 3일장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특검에서요, 종합특검이죠. 네. 조성현은 위인이 아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지금 입건에서 수사 중인 걸로 밝혀졌고 혐의가 무엇이냐? 2차 종합특검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랑 제35 특임대대 조성현 대령이 하달한 혐의.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해라. 임무는 국회 내부의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라고 특검에서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진짜 대혼란이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저희보다는 또 깊이 있게 취재하는 분이니까 오혁진 기자님, 와, 저 이거 최근 뉴스 중에 제일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도 토요일 날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특검팀이랑 군 쪽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표창장 회수될 것 같아요. 진짜요? 표창장 회수돼요? 네. 보국훈장? 네. 그 홍장원 차장 케이스랑은 좀 다릅니다. 홍장원 차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시를 내린 그게 되게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압봉 네. 챙겨서 투입하라고. 종합특검팀 안에 있는 사람이 수사 담당했던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협력했다. 아, 열심히 네.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그리고 이제 12시 반 1시 이전까지 그 내란 당일. 예, 내년 당일에 네. 국회에 그러니까 국회 갔던 이제 군인들이 네.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라고 한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국회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계엄군들이 네네. 적극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네, 정치인도 안 끌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건너지 마라. 네. 안 될 것 네. 같으니까. 네. 근데 그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것들이 많이 있나 통화 보네요.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네. 했고.
와. 야, 이거 진짜 좀 아, 충격이다. 이거는 근데 너무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예,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비판, 그러니까 종합특검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네. 아니 잡으라는 진짜 계엄군들은 안 잡고 왜 자꾸 곁다리, 헛다리만 짚냐 이런 글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고 종합특검팀이 그렇게 수사를 분명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굉장히 의문부가 뒤따르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조성원 대령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느 정도 정황은 확실해 보인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아, 그러니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더 중요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조성현 대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종합특검의 평가처럼 하지 않을 네네네. 방법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토요일날 오전에 나왔잖아요, 기사가. 네. 토요일날 오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특검팀에 계신 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화가 났구나. 네, 네. 아니, 뭐 홍장원도 그렇게 수사하시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얘는 적적으로 했어. 와, 나 정말 이거는 진짜 나 너무 충격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특진인가 시켜준다고 할 때 거부하고 막 네네,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네네네. 그래서 장군 본인 사양에서 안 됐죠. 네.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그렇죠. 네. 그게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제는. 그쵸. 네. 현재까지로는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예. 수사를 아예 못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요. 네. 또. 통화기록이나 진술 내용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건 진짜 충격이네. 충격이네. 홍장원 차장과는 조금 다르게 볼 네, 필요가 네, 네. 있다는 말씀이죠. 네, 홍장원 차장은 뭐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 네, 보이고. 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씁쓸해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댓글 보니까. 그런데 그와는 또 별개로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추경호에 대한 수사를 더 네, 네. 깊이 있게 한다든지 김현태 이런 애들 더 깊이 있게 좀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솔직히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외환 혐의를 정확하게 밝혀내라는 외환.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권창현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초기 수사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까지 평양 무인기 작전 그 수사 기간 연장 이유서에도 적혀 있거든요. 평양 네. 무인기 작전 수사하겠다고? 뭐라고 들었냐면 시간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했잖아. 나도 그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홍장원 차장 관련돼가 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이게 홍장원 차장 변호인 측에서 특검에다 제출한 의견서예요. 변호인 네. 의견서.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종합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던 국정 간부들의 진술 내용도 일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원 간부들. 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홍장원 차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IA 문건, CIA.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과 방첩사의 연락망을 구축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특검팀에서 어떻게 보냐면 노상원하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명단, 체포할 그 정치인들 명단을 받았잖아요, 윤석열한테. 네.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경찰과 방첩사의 연락망을 구축하라고 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국정원의 계엄에 관련된 새로운 비상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안 했어요. 그냥 일창산하에 있는 방첩 공유센터라는 곳에 야 우리가 계엄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실무진들이 노트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 노트에 적은 내용을 종합특검팀이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서 이거 왜 적혀 있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CIA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제 보냈는지 아세요? 안보실에서 국정원 비서실에다가 12월 4일 계엄 해제되고 보냈어요, 오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에 보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해제가 되고 보냈고. 그리고 하나 더.
국정원 비서실에다 보냈잖아요. 안보실에 누구 나가 있어요? 국정원 비서실 출신 오모중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왜 또 수사를 안 하죠? 좀 모르겠어. 종합특검팀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이런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으시는 사람들 중에서 홍장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종합특검팀이 이런 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정치 수사 아니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법 왜곡죄 검토까지 나옵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기간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종합특검 그 팀 자체를 법 왜곡죄로 아마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큰 줄기에서의 성과가 미진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까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나 네, 보네요. 근데 그 드론 사령부 네. 관련해서 이게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그 정보사에서 드론사에 보낸 공문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 아예 그냥 깠거든요. 공문 자체를. 네. 밑에 좀 뭐 그런 군사기밀 관련된 건 가리고. 근데 그 정보사에서 지금까지 정보사와 드론사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무인기 관련해서 공문 주고받은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문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공문이 나와버렸고 그 공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북한 무인기 복제해가지고 전투 실험하기 전에 우리랑 무인기 교육이랑 훈련 같이 하자. 이게 정보사가 드론사 내부에 전투 실험이라는 단어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문을 보낸 게 정확하게 제가 날짜 특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드론사에서 무인기와 관련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같은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투 실험을 계획했던 건 2024년 7월이랑 8월입니다. 근데 드론사에서 2024년 7월과 8월에 무인기와 관련된 전투 실험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합참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김명수 패싱 당했고 이승우 전 작전본부장은 나중에 알았다가 김용현한테 따졌다가 그냥 협력한 거죠. 근데 이거 정보사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사전에 무인기와 관련해서 공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수사를 안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무인기 조종사분한테 종합특검팀 관계자 연락처를 드렸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종합특검팀 관계자가 무인기 조종사한테 이거 담당 특별수사관이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라고 연락을 한 게 5월 중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무인기 조종사분한테 여쭤봤어요. 연락 갔냐고. 네. 안 왔답니다. 그거 희한하네. 그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어요. 수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문제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수사 능력도 없고요. 그 이후에 정보사에 대해서 수사를 그냥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수사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나 네네네. 보네요.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조정현 대령은 이 진짜 너무 충격이야. 야,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다뤘거든, 이분을. 맞아요. 헌재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들도 다 따가지고, 진짜 참군인이다. 이런 분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동상도 몇 차례 제작한 느낌인데. 내가 몇 번 했었지, 솔직히. 네. 김문상이랑 같이 좀 동상도 내가 또 제작한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현 대령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게 어쨌든 헌재에 나서 증언을 하셨던 분인데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 문제 삼을 것 같아, 측에다가 또. 비밀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난 우려도 그것도 좀 또 있죠. 걱정돼. 맞아. 근데 일부러 그 얘기는 안 했거든.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조금 뭐 화가 나시더라도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래? 그래서 저 진짜 좀 그 화가 좀 나가지고 제가 오늘처럼 빨리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미진한 부분은 또 수사기관에 넘겨야 그쵸. 되는 부분도 네. 있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관심 갖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참 말 잘 됐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